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한결같던 직장 생활이 끝난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렘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한 직업에 몸담아온 중년의 우리에겐 퇴직이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쌓아온 커리어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임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퇴직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소규모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단어는 때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연장선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또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특히 대규모 자본이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창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소규모 창업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거창한 계획보다 자신의 경험, 취미,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고 알찬 시작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는 퇴직 후의 여유와 자유 속에서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열정, 그리고 필요와 관심을 새롭게 조합할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감과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일하며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물론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까지, 이것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요리를 즐겨왔다면 소규모의 쿠킹 클래스를 열어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고, 평소 좋아하던 그림이나 공예를 통해 나만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업의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나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취미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얼마나 흥미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퇴직 전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및 강의 사업의 매력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웰빙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개인적인 만족과 함께 중장년층의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창업은 단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퇴직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 후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자신의 취미를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활동이 새로운 도전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며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간이 주는 여유일 것입니다. 이 여유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단순히 취미로만 즐겨왔던 것들에 더 깊이 빠져들 기회를 만납니다. 이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창업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취미 기반 창업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 후 창업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꿈꿀 때 이미 잘 알고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취미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요리를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나누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면 큰 자본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림이나 공예를 즐기던 분들에게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지역 시장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예 강좌를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미를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가진 기술이나 관심사를 정리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상품화되거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당을 열기보다는 어떤 특정 요리에 강점이 있는지, 그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창업은 경쟁을 이기는 것보다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은 창업은 고객에게 더욱 큰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쿠킹 클래스가 아니라 집밥의 따뜻함을 전하는 엄마의 요리 교실이라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감성과 스토리를 느낄 것입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내 창업 지원센터나 소규모 창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창업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온라인 판매 기술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취미 기반 창업이 지역 내 소규모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훨씬 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SCH와 같은 글로벌 핸드메이드 상품 판매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올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다른 어떤 창업보다 시작이 쉽고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은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으로 이어지며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창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창업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개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넘어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지역 특유의 문화와 자원은 소규모 창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관계망,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깊이는 젊은 세대가 따라잡기 힘든 큰 강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창업의 시작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근처에 아이들이 많다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년층이 많은 동네라면 건강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예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그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창업자로서의 명분과 책임감을 더해줍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면 주말 농장을 열어 도시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업은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 개발, 농촌 관광, 전통 문화 계승 등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협력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단순히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작은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독서 모임이나 작가 초청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그곳은 단순한 가게 이상이 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연결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삶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온라인 창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창업을 어떻게 돕고 퇴직 후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결만큼이나 매력적인 방법은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누구나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온라인 창업은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은 우선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처럼 상점을 열기 위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고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무재고 상태에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창업은 큰 리스크 없이 자신의 관심사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글쓰기를 즐겼던 분이라면 블로그나 전자책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독 모델이나 광고를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리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리 비법을 공유하고 레시피북이나 쿠킹 클래스 상품화를 고려할 수도 있죠. 온라인 창업의 또 다른 큰 매력은 고객층의 확장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이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SCH나 쿠팡,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상품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온라인 강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다룬 전자책 출판 등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판매하거나 제공할 콘텐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엔 이를 실현할 디지털 도구들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영상 편집, 혹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술적 장벽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오히려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술에 익숙한 반면 중장년층은 삶에서 얻은 통찰력과 깊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정성스러운 접근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큰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꾸준히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 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창업의 또 다른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컨설팅, 강의,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직장에서 익힌 기술, 관리 능력,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강의, 혹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은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배움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는 활동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동반합니다. 컨설팅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랜 시간 쌓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여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의 조언은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역시 큰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학교, 평생교육기관 혹은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주제를 강의하는 기회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발달하여 지역적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재무 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제작하거나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강의를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 기반 서비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책을 집필하거나 구독형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재무 전문가가 주식 투자 팁과 경제 분석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경제 전망을 공유하는 뉴스레터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알리기 위해 포트폴리오나 브랜딩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브랜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다룬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컨설팅이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의 경험은 단순히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전문성과 함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몇 가지 무료 강의나 상담을 제공하며 자신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 점차 유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과 강의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퇴직 전 함께 일했던 동료나 업계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이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소개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창업 방식이 자본금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곧 상품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나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창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이 어떻게 소규모 창업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의 또 다른 흥미로운 영역은 건강과 웰빙입니다. 중장년층에게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창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은 그 자체로 커다란 시장입니다. 건강식품, 운동 프로그램, 명상 및 마음 챙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야가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소규모 베이킹 사업을 시작하거나 명상과 요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하며
동시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관련 창업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식 도시락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직접 재배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잼이나 주스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자신이 직접 재배하거나 제작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제품의 신뢰와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창업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지도하거나 지역 공원에서 간단한 산책 모임을 주최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동시에 참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도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대인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명상과 마음 챙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모임을 운영하거나 명상 음악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명상 수업을 제공하거나 관련 앱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건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웰빙 트렌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창업은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중시합니다. 건강과 웰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의 재료와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운동 모임에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조언을 제공하는 작은 노력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창업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을 넘어 창업자 본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에너지를 주는 과정을 통해 창업자 스스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퇴직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주제로 한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취미를 기반으로 한 창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장성,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컨설팅 및 강의, 그리고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스스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장을 열 차례입니다.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창업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중장년층으로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은 종종 용기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도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기다리기보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즐기던 활동을 조금 더 발전시켜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간단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규모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은 또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은 창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보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퇴직 후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눈 아이디어 중에서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작은 쿠킹 클래스를 열어볼 수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식 제품을 만들어 지역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성공적인 창업자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작은 실패는 값진 경험이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창업 과정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업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 속에서 새로운 열정과 목표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오늘부터 작은 변화와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활기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그려가는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